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 첫 주제는 달러가 완전히 승리를 거둔 거죠. 위안화가 대패를 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른바 암호화폐의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면서 달러 1달러 대 코인 하나 그렇게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이 예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특히 중동이나 남미 남아메리카처럼 자국 화폐 가치 추락이 굉장히 빠른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심한 곳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스테이블 코인을. 왜냐하면 한국도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이 앞으로 굉장히 심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이제 오늘 샤나카 님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어제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캐시 우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더 씨가 비트코인 수요가 조금 주춤했던 것은 전문가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비트코인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됐기 때문에 시장을 많이 좀 뺏어간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가치가 한 123억 불 정도에서 3030억 불 한 1200에서 1300억 불에서 3030억 불까지 1년 조금 더 지나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개 비트코인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일정 비율로 나눈 건데 이 비율이 여러분들 총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대부분 다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보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해도 됩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스테이블 코인하고 비트코인을 분명하게 투자 대상으로서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연간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며 비자를 능가하는 새로운 디지털 달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 달러 패권을 은행 시스템과 규제기관이 잠든 사이에 비폭력적으로 국채 수요를 창출하여 글로벌하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더욱더 확고하게 미국 달러와 수요와 미국채 수요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 위안화가 여러분 경쟁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는 빠르고 추적 가능한 디지털화된 미국 달러의 승리. 디지털 달러가 승리한 겁니다. 디지털 달러가. 그렇게 해서 미국의 달러화가 여러분들 약세 때문에 고전을 했는데 출구를 하나 마련한 거죠.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 달러의 무기화에 성공한 겁니다. 비자보다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이 시스템은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1초 미만의 결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은행 시스템이 개입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남미나 중동이나 이렇게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나라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는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인 스위프트 같은 전통적인 시스템에 의하여 연간 수조 달러의 결제를 이미 처리하고 있고 국경 간 송금 거래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달러가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고심을 해왔을 건데 그야말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덕택을 톡톡히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스테이블 코인이 방금 3,1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올해 비자보다 더 많은 돈을 처리했지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여러분들 급속하게 코인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토커나이제이션 토큰화되어 가고 있는 토큰으로 거래가 되는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입니다. 모든 거래는 달러 패권을 확장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암호화폐 거래량의 90%가 미국의 USD, 서클, 테드 스테이블 코인으로 실행됩니다. 중동은 위기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국경 간 전송 비용을 70% 절감하고 있습니다. 세상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든지 않건 간에 국제 결제 전송에서는 그냥 그야말로 확고하게 여러분들 암호화폐가 승리를 한 겁니다.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제3자가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행도 여러분들 참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출시되기도 전에 이미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달러 패권이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내러티브를 장악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인프라를 장악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달러는 이제 정보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폭력적인 통화 전환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승리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나 돈을 벌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한국인들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샤나카림의 글을 가지고 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280억 불, 2025년에 2820억 불, 지금 3110억 불 올라갔죠. 2030년에 1조 9천억 불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2030년에 4조 달러 규모인 겁니다. 그래서 릭 엘드만이 보고서에 2030년에 토커나이제이션 시장을 17조 달러로 본 겁니다. 17조 달러 가운데 4조가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네요. 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많이 한 겁니다. 10배 성장한 겁니다. 5년 만에. 5년 만에 이런 10배 정도 성장했으니까.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 여기 이제 미국 중심의 USDT는 서클이고 USDC는 USDC가 이거는 테드인가 그렇죠. 이게 테드네요. USDT. USDC가 서클이네요. 그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두 가지인데 이거는 거래 수단은 되지만 자산 정식 수단은 아닌 겁니다.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주는 자산은 아닙니다. 거래 비용을 줄이고 거래를 편리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에 올인했습니다. 장기 현물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 저장, 그다음에 자산 정식, 돈을 불리는 투자처로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 수단, 송금 수단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및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뜻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나 관련 기술 제공 기업에는 엄청난 투자 기회를 제공하지만 개인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투자에 자산 정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달러를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달러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와 가치가 정확하게 같이 하락하는 겁니다. 달러와 가치 하락에 전혀 방어를 못하는 겁니다. 원화보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투자 수단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한 번 정도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좌측에 비트코인, 오른쪽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예.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하나 비트코인은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불가능합니다. 예. 비트코인은 투자 수익이 잠재적 자본 수익이 높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본 이득이 없습니다. 이자 수입은 거둘 수가 있겠죠. 이자 수입은 거둘 수가 있는데 자본 차익은 없는 겁니다. 투자 수단은 아닌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코인이지만 같은 코인이지만 자산을 증식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겠죠. 변동성은 좀 크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는 건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달러 역할에 충실합니다. 투자 자산, 자산 증식은 비트코인의 영역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의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나 세계적인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같은 데 여러분들 예치를 하면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처럼 3%대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그렇지만 자본 차익을 누릴 수는 없는 거다. 원화보다는 좀 낫죠. 원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세가 되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코인베이스는 3.85% 주나요. 그러니까 이 USDC 여기에서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1위 여러분들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여기에 이제 돈을 보내면은 일단 1달러 대 코인 하나로 여러분들 교체를 하죠. 그 코인이 USDC 서클이라는 여러분들 코인입니다. 그 코인을 그냥 여러분들 가지고 가상화폐를 사는데 암호화폐를 사는데 사지 않고 그냥 가상화폐 자기 계좌에 넣어주면 3.85%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비슷한 제도를 여기 보시면은 바이낸스도 제공하는데 바이낸스는 이제 아마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급성장하더라도 그냥 달러입니다. 달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달러 발행량 증가로 인해서 달러 가치 하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자산 증식 수단이나 가치 보존 수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계속해서 이런 돈을 찍어내면은 10년마다 대략 절반 정도로 구매력이 하락하는데 가치가 이런 절반이 되는데 코인도 예외가 없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는 달러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가치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비트코인과 근본적 차이는 스테이블 코인은 인플레이션 방어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죠. 화폐가치 달러와 화폐가치 하락에 지폐하고 마찬가지로 노출된다. 그 점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돈을 막 찍어내니까 엔화 가치도 여러분 하락하고 유로 가치도 하락하고 달러 가치도 하락하고 원화 가치도 하락하는데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가치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그런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더 통화 발행의 전가 높은 정부 부채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신뢰도가 붕괴할 위험에 대비하여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투자 전략. 그거를 여러분들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해당 안 된다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이게 착하게 여러분들 적용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높은 정부 부채 재정적자
중앙은행 독립성 약화, 인플레이션 지속, 원화 가치 하락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가지고 자산을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전형적으로 금, 비트코인, 그다음에 기타 대체자산, 부동산, 예술품, 기금속, 실질 구매력을 이런 보존하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거시 환경이 바뀌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확정된 사실도 이야기하지만 특히 투자에 관해서는 가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 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 같다. 그것에 바탕을 두고 투자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제가 여름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뤘던 미국의 기술주와 성장주와 관련된 ETF 상장지수 펀드도 전부 다 원화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달러와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투자 전략이었던 거죠. 거시 환경 변화를 잘 예상을 해야겠죠.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재정 수지가 어떻게 될 건지, 무역 수지가 어떻게 될 건지, 인플레는 어떻게 될 건지, 인구 구성비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성격의 정권은 앞으로 얼마나 갈지, 자본 유출은 어떻게 될지, 경제정책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을지, 이런 모든 거시 환경의 변화를 다 검토해서 여러분 그다음에 작전을 짜는 거지 않습니까? 작전을 짜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어둡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런 부작용이 더 심해져 가지고 재정 적자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문제도 아마 대두가 될 거고 반시장적인 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나라는 늙어갈 것이고 좌파 성향의 정권은 오래 갈 것이고 무진장 오래 갈 것이고 경제성장률은 거의 0%대 접근할 것이고 재정적자는 심해질 것이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 판단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야말로 자산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최상의 여러분들 투자 전략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하는 겁니다. 자국 통화의 약세 위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방어 수단으로 달러 표시 자산이 더 직접적이고 유동적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여러분들 옛날 한국에서 해왔던 바대로 인플레가 되면 무조건 은행에서 돈 빌려 가지고 부동산 사야 된다 그런 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화를 빌려가 이런 부동산 사가지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분들은 또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반드시 여러분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국내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고 보니까 무조건 달러 패권을 가져야 된다. 달러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달러가 아니고 코인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달러 자산을 쥐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다른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 여러분들 요지에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것이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뭐 전혀 그런 거 있는 부동산 다 처분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겁니다. 국내 부동산 투자를 아주 옹호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저하고 다른 가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화폐가 많이 늘어나니까 실물 자산이 최고고 실물 자산은 무조건 한국에서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죠. 아니 부동산을 투자를 상가를 투자해 놨는데 빌딩을 여러분 투자를 해놨는데 아니 경제활동이 원활해야 이러면 거기에 들어와서 이러면 사람들이 경제활동하고 돈을 남겨가지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낼 건데 최저임금 이렇게 올리고 경제활동이 죽을 쓰는데 빌딩하고 상가 사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건 옛날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은 뭐 절대 안 바꾸는 거죠.
무슨 말이냐, 무조건 한국에서는 부동산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분들은 한치도 여러분들 안 물러나는 거죠.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무조건 돈 빌려야 부동산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가 이겁니다. 경제 전반의 침체는 임차 수요를 감소시키고, 아니 임대해가 여러분 사는 사업자들이 땅파가 여러분들 임대료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윤이. 지금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윤이 얼마나 남냐 이야기죠. 상업용 오피스 부동산의 공실률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실을 보면서도 상가를 사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예. 아니 옆집에 이런 걸어 다니면은 상가가 인구 줄죠. 수출 안 되지. 젊은 사람이 이름 줄어들지. 무슨 호재가 있다고 이러면 지금 상가 사러 다니냐 이야기죠. 기가 찬 거죠. 인구를 봐라 이야기하면, 예? 늙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돈을 안 쓰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줄어들지, 활동 반경도 줄어들지, 내수의 증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나이가 들면은.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강남에도 공실이 넘치는데 지금도 상가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난 20년 30년의 관성이, 투자 관성이 그렇게 여러분들 강한 겁니다. 저는 뭐 결사반대인 거죠. 나는 예, 첫째도 달러화 자산, 둘째도 달러화 자산, 셋째도 달러화 자산. 나라 경제 상황이 어려지면 무조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달러를. 달러가 아니고 달러화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달러로 나오게끔, 돈이 여러분들 달러화로 나오게끔 50대 60대는 여러분들 성장주를 샀다가 나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달러와 배당주를 바꿔서 달러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원화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조정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자산가치 보존 전략의 기본 원칙 잘 해놨네요. 자국 통화 위험 분산. 어차피 집은 여러분들 원화 표시 자산이니까. 예. 한국 원화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유동성이 높은 기축 통화 표시 자산으로 분산한다. 제가 평소 주장한 그대로 이야기해놨네. 둘째, 인플레이션 해지, 화폐 발행량 증가의 영향을 덜 받는 희소성 있는 실물 또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한다.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좌파 성향의 정권은 기본적으로 돈을 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셋째, 성장성 확보, 방어적 자산 외에 장기적인 성장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 오늘 미국의 반도체 주가가 4% 이상 정도 조정됐지 않습니까? 그게 성장주지 않습니까? 반도체주 이런 거가. 미국의 기술주. 다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한국 인구는 역전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관성에서 여러분들 인구의 젊은 수가 줄어들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형 교회들 많이 짓죠. 교회 텅텅 빌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비면 상가가 비는 거죠. 여기 프리덤 이글 님이 비트코인으로 자산 불려서 노후에는 미국 배당주로 갈아타겠습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죠. 얼마나 여러분들 멋진 가설입니까? 5년에 10년 정도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투자를 좀 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찾아서 뭡니까? 비트코인 우선주에 투자를 해놓으면 한 10% 8% 받을 거 아닙니까? 투자 대상, 투자 방향을 잘 정하는 것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거죠. 오늘 이제 국내 부자들이 나누어진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죠. 달러 자산이 뭐냐? 평소에 이야기하는 그대로 다 나오네요. 성장 자산. 미국의 기술주 ETF, 예? 인플레 해지 매우 높음, 예? 인플레 해지 보통, 원화 가치 하락 방어 매우 높음,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위한 핵심 동력, 장기 성장력 매우 높음.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에 제가 투자 방송을 할 때 예? 줄곧 외쳤지 않습니까? ETF 투자하고 미국의 기술주나 반도체 주식이나 S&P를 반드시 포함해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산의 70% 80%를 여러분들 투자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주. 그다음에 디지털 희소 자산 비트코인 매우 높음. 변동성이 높아가 이런 간이 좀 떨리게 하지만 1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야기죠. 인플레이션 해지 매우 높음. 장기 성장률 매우 높음. 이거야말로 10% 정도 한다는 이야기죠. 금 ETF 장기 성장률이 낮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옛날의 영광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도 이런 뭐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걸 아니까 은행에서 이런들 대출을 받아가 상가를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인데 나는 절대 반대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런 상가가 되겠냐 이야기죠. 상가에 있는 사람들 무슨 땅 팔아 이런데 돈 주냐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주는데 가장 메가 트렌드 미래를 결정하는 큰 트렌드가 인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좀 내려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길게 보게 되면은 5%나 10% 정도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 절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10%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야기죠. 딱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장성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성장성이 낮으니까 금은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탄계 여러분들 CEO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는 규정으로 금 투자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금 투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자는 보험용 자산이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투자 안 하면 우리도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에 뭡니까? 그냥 금값 올라갈 때 또 헷가닥에 이런 투자한 사람들 많이 물렸지 않습니까? 자기 자산의 10%를 절대 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딱 답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의 여러분들 부동산 사시는 분들이 오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며 자본을 불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은 미국 기술주가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0% 80% 90% 여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 자산입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자산 비트코인 디지털 해지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의 성장에 참여합니다. 높은 변동성 때문에 위험 관리 차원의 적정 비중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데 10% 넘지 말라는 겁니다. 10%. 그죠? 이렇게 이런 가격이 조정될 때도 저는 조금씩 계속 사거든요. 뭐 몇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핵심 자산과 전략적 자산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핵심 자산은 미국의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이 내렸네요. 오늘 4%. 젠슨 황 발언 때문에 많이 내렸는데 이때 이러면 조금씩 사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딱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핵심 자산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든든한 여러분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가 확 뛸 때는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기쁨을 주고 핵심 자산은 꼭 여러분들 물을 주어서 나무 키우는 심정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원칙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핵심 자산과 전략적 자산을 유지하라. 자,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자산은 성장주, 전략 자산은 약간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금빛 물림이 비트코인 15% 투자하는데 15%는 가능하면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좀 크게 투자하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분산해가 조금씩 가격 떨어질 때마다 계속 따라가서 이러면 사면 되는 겁니다.
10% 정도는 해놨으면은 그다음은 욕심거리 갖지 말고 조금씩 그렇게 조금씩 분산해 가지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몇 주씩 몇 개씩 사면 되지 않습니까? 0.000 이렇게 이게 보시죠. 자기 자산의 10%를 투자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20% 수익률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툴툴대고 괴로워하고 비관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가격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되고 그것이 겁나면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분야를 투자를 쳐다보지 않아야 됩니다.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발생해 가지고 엄청나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50%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견딜 수가 없으면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장 성실한 전문가죠. 성실한 전문가가 항상 옳은 거 아닙니다. 성실한 전문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10만 원대 초입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찍는데 이게 온전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제 침체기에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며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자기 강화적인 순환이 발생한다를 보여줍니다. 제국은 더 이상 부채를 갚기에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많은 새로운 돈을 찍어내고 통화가치는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생활 수준이 하락하고 정치적 극단주의가 부상합니다.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줄어드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 갈등이 생깁니다.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등장하기 쉽습니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런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할 거냐.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투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Buy BTC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가라앉았는데 조 버넷이 Buy BTC. 허승구 님이 지금 아주 한탄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사람들이. 레이 달리오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 버넷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치 저장 자산 정식 수단의 일부를 투자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죽을 썼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본 거죠. 이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달리오의 유명한 투자자죠. 달리오 이야기를 듣고 샤나카 님이 글을 올렸네요. 레이 달리오가 경고한 과도한 부채와 통화가치 하락의 악순환 이미 현실이 되어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배관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화폐 가치 하락을 전제하고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전제하고 희소성이 담보된 보장된 담보를 보유하며 가격 결정권이 있는 실질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희소성과 자산의 질로 자본이 이동하는 현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전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전제하고 화폐 가치 하락을 전제하고 여러분들 샤나카 님이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파국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배관 과정이고 정책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정보 프리미엄은 희소성 있는 자산, 현금 흐름의 질에 이바지하는 자산, 대차대조표 탄력성에 이바지하는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순환에 대비하는 생존 전략,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하라는 거죠. 화폐가치 하락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자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화폐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이 어떤 게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성실한 그런 이런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인 조 버넷이 이렇게 가격이 출렁거릴 때 무슨 생각하고 있냐 보니까 레이 달리오라는 성공적인 그런 투자자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buy BTC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한마디 한 걸 보니까 이 보시죠. 조 버넷이 이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이 문장이 좀 이상해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조차도 충분히 낙관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죽을 쓰니까. 또는 저도 모르게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런 시장의 비관론이는 팽배하는데 그런데 이 양반 한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버넷 씨는 자신이 원래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불리시 최근 시장 상황이나 추세를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느낄 때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관론이 아닌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비관론이 아니라는 거죠. 비관론이.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거 하니까 지금 기껏해야 여러분 2조 달러 넘어선 거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테슬라의 CEO한테 지금보다 시장 가치를 8배 정도 올리게 되면 1조 달러 보상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1조 달러면 비트코인의 절반입니다. 비트코인의 절반. 그저 비트코인의 절반을 여러분들 보상안으로 준 겁니다. 보너스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실력자도 있습니다. 닥터 프로핏. 닥터 프로핏의 여러분들 결론은 내년 9월 10월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하락장 그리고 바닥은 6만 불에 7만 불 정도가 될 거다. 지금보다 50% 정도 더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론 머스크와 함께 이런 비트코인 시장 가치 절반을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닥터 프로핏처럼 자신감 있게 이런 약세장을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6, 7개월 동안 계속 빠질 것이고 바닥은 6만에 7만 불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대하냐. 나는 6만 불 7만 불 정도 빠질 수 있구나. 그러나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은 조금씩 계속해서 사 모으겠다. 6만 불 7만 불까지 가서 왕창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가설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야 이렇게 빠지냐 내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15%인데 그럼 팔고 손절매하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금을 계속 모았다가 이 사람 이야기한 것처럼 6만 불 7만 불 바닥 칠 때 왕창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다 전략이 나누어지겠죠. 저는 뭐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은 계속해서 좀 많이 떨어지면은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일단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고 한국 정치 세계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이 없고 그리고 일단 돈을 투자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젊은 날에는 대개 이제 뭐 집사람이 많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바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은퇴 나이가 되면은
자산관리를 직접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방송할 때 한국 내용 아침마다 듣는 것보다도 이렇게 전 세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식견도 넓어지고 안목도 확장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를 일단 정직해서 좋죠. 정직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걸 보다 보니까 한 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샤군 마킴. 아마 내가 볼 때 한 40대 되는 것 같고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하는 그런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어떻든 팔로도 여름 2430명이니까 문명입니다. 문명.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다 들어보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은 어떤 생각할까? 이 젊은이는 진심으로 BTC를 믿는 것 같아요. 철학이 있는 겁니다. 철학이. 그래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을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이들은 4살과 1살인데 각각 0.03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28살이 될 때까지 PC의 허덕이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모으고 스택 early 열심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스택 하드. 그러니까 여기 이런 붙박이로 해놓은 글이 여기서 짧은 문장이지만 이 젊은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신념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거든요.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할머니는 78세입니다. 할머니는 방금 첫 0.015 BTC를 구매했습니다. 할머니는 주식은 없고 채권도 없고 금은 약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할머니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용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지 알면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주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 젊은이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신념을 갖게 된 부자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샤금 마킨 인도계 인물 같은데 비트코인에 단지 $50나 $200를 모으는 사람들은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토시들은 외식 한번 거르거나 추가 근무를 하거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희생을 뜻합니다. 모든 작은 구매되는 법정 화폐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믿음과 용기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많이 모읍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주 조용히 $20씩 사 모으는 사람보다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움직임은 가장 큰 지갑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유와 확신 그리고 망가진 시스템의 아니오라고 말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거죠. 유명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신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움직임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조용한 스태커들에게 저는 당신을 봅니다. 일찍 믿고 보유하고 인플레이션과 부채의 거짓말을 거부하는 데 필요했던 용기로 세상이 재설정됐을 때 측정될 겁니다. 한 아주 미국의 평범한 40대 젊은 분이 갖고 있는 소위 세이빙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 그는 BTC 투자에 대해서 진심인가? 이 보시면은 화폐를 찍어내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마어마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구매력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훔쳐가니까. 저는 종종 법정 화폐에서 벗어나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금을 사야 됩니까? 부동산을 사야 됩니까? 주식을 사야 됩니까? 모든 자산은 통제되고 세금이 부과되며 인플레이션에 인해 가치가 사라집니다. 이 시스템은 많이 망가졌고 조작되었고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이런 하락을 하게 되면은 벌써 1460원입니다. 달러당. 그럼 뭘 가져야 됩니까? 그런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화를 계속 가질 겁니까?
원화 자산만 다 가질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름들 이 젊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하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그냥 남들 이야기처럼 그냥 치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미래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글로벌 통화 붕괴입니다. 비트코인은 구명보트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좀 하락했다 했으면 너무나 열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구명보트는 10년 20년 타고 가기로 결심했으니까. 종이돈에 대한 불신이 급속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너무 많이 달라진 거죠. 사람들이 인식이 너무 많이 달라진 겁니다. 법정화폐가 구매력을 하락시킨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거 아니면 금을 살 거냐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이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보시기 바랍니다. AI 기반 금융이 향후 10년 안에 트레이딩 결제 수탁을 자동화할 것입니다. 돈이 은행 없이 국경을 넘어 즉시 이동한다는 뜻합니다. 정부들이 부채에 허덕이게 되며 자본은 붕괴하는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도피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마침내 비트코인이 상대방 위험이 없는 유일한 자산임을 깨닫게 되고 수조 달러가 한 번에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미래 일이니까 100% 확실한 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설인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축수단으로서 여러분들 BTC를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란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95% 이런 경영진들이 비트코인을 아직 수용 못하지 않습니까? 법정화폐가 여러분들 얼마나 구매력을 하락시킬 걸 본인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원화 가치가 이런 하락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달러 표시 ETF를 이야기했고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50달러 미만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미래를 훔치는 기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4월 저점보다 25% 위에 있지만 MSTR은 바로 그 지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편익은 일시적이지만 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MSTR 투자하시가 손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분 투자 의견이니까 그냥 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화폐로 운영되는 시스템은 항상 빚을 질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경제는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조작으로 운영되는 시장은 결코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운영되는 세상은 마침내 진실과 균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아주 평범한 한 젊은이의 시각을 통해 가지고 가장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지 이걸 엿보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샀다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그건 위험해 조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었다 이야기. 정부는 당신은 우리에게 양도소득세를 빚지고 있어. 내 사토시를 자체 보관 콜드 월렛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규제되지 않아서 위험해. 뭐든 여러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인 거죠. 그러나 가격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더 내려갔을 겁니다. 방송 준비할 때 내용이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은 부모님이 40년간 일하고 모든 것을 저축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의 절반을 잃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은퇴 시점에 100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금 적금하게 되면 여러분들 10년마다 절반 이하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죠. 시스템을 신뢰하는 것은 은행이 당신의 돈을 동결시키고 레바논은 돈을 동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인출을 거부하며 하룻밤 사이에 당신을 시스템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은행에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반란이 아닙니다. 그런 생명줄인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이런 가격 때문이 아니고 원칙 때문입니다. 오늘 아주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젊은이들의 눈을 통해 가지고 이분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 그동안 유명인들만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게 이제 보시고 이게 이제 한 분이 전문가들도 참 지금 시장을 내다보기가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락가락 전망하시는 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술 분석에 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다가 기술 분석에 능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의견이 딴 게 아니고 이 양반이 갖고 있는 가설인 거죠. 미래에 대한. 여기에 메린 더 트레이드라는 그런 젊은 분입니다. 이 젊은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뭐 그냥 기술적으로 속속들이 알 수 없더라도 대략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10만 6천 불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10만 6천 불에서 떨어지게 되면 약세 목표가는 9만 불 수준까지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타임라인을 따라 제가 들어가 본 겁니다. 비트코인 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가짜 고점도 이와 똑같이 보였습니다. 함정, 공포, 불신, 개인 투자자들은 일찍 팔아버렸습니다. 스마트머니들은 마지막 파동에 탑승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비트코인 고점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술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보시죠. 세 번째는 좀 또 어둡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끝났습니다. 4년 후에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선을 돌파하거나 붕괴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들 죽을 쓸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 전문가 이야기가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1시간 간격으로 막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 이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비트코인 공급량은 발사 신호입니다. 이 2시간 전입니다. 최근 공포 속의 모든 급정은 다음 상승 구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고점이 아닙니다. 가속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패닉하고 막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물량을 싣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점화 지점입니다. 비관 낙관 2시간 전에는 여러분들 굉장히 낙관론을 피력합니다. 낙관론을.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비트코인은 당신에게 등을 돌리기 전에 당신을 속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12년 동안 같은 커브 모든 사이클은 똑같이 주저함이 아닌 환희 속에서 끝납니다. 우리는 빨간색 영역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도 여기 빨간색이 매도 그다음에 파란색이 여러분들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사라는 영역인 모양입니다. 우리는 빨간색 영역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마트 머니 단계입니다. 현명하게 사 모으는 단계란 거죠. 현명하게 모으시고 크게 이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간 이런 메시지를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기술 분석한 전문가는 단기적인 시장 혼란 속에서도 장기적인 강세론을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10만 6천 달러 돌파 여부에 따라서 9만 달러까지 단기 폭락 위험이 존재하지만 진정한 상승장이 끝이 아니고 스마트머니가 매집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라이프 사이클 지표들을 볼 때 현재는 극도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음 상승 모멘텀을 준비하는 시점이므로 대중들은 패닉을 따르지 말고 똑똑하게 모아서 크게 이탈하는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장이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기술 분석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시간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궁금한 겁니다.
바이낸스의 창업자인 CG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 이제 오랫동안 여러분 들어가 봐도 자기 의견을 안 남기는 겁니다. 오늘 의견을 남긴 겁니다. 전환.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하기 전이나 후에 여러분들은 BTC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밑에 JP모간이 비트코인을 샀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이런 소식이. 그래서 내가 검증을 해보기 시작한 거죠. 밑에 여러분들 이 바이낸스 창업자 이야기를 어떻게 반응한가 보니까 두 개의 이야기가 딱 눈에 들어오네요. 한 사람은 JP모간이 사면은 다른 은행들이 따라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무슨 이야기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JP모간이 제출한 자료는 JP모간이 직접 산 게 아니고 고객 자산을 수탁해서 운용하는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JP모간이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틀림없이 계속 매집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고 CG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JP모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시하는 13F 보고서는 고객 자산을 운용한 것이고 본인들이 직접 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보고서에 포함된 자산은 해당 기관이 투자 재량권을 행사하는 모든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CG가 이야기한 것이 옳은 건 아닌 겁니다. 그게 정보를 변별할 때 이렇게 유명인들도 13F 보고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죠. JP모간이 직접 산 게 아니고 고객 관리형 계정 안에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속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그죠? 해당 매입 내역이 고객의 자산에 따를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JP모간이 매입한 게 아니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격이 이제 좀 혼란스럽고 10만 불 초입대까지 가게 되면은 이 분야의 대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생각했던 소개했던 프레드 클루거입니다. 프레드 클루거 이야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연방정부의 이런 셧다운이 30일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났을 때 모든 자산의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을 믿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입니다. 여러분은 수학이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동성에 불을 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항상 승리합니다. Math will always win. 천재 이야기니까 뭐 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이야기가 뭡니까? 비트코인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그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수학이 늘 이긴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해석은 각자 자유인데 뭐 폭락을 예상할 수도 있고 뭐를 예상할 수도 있고 다 예상할 수 있는데 돈을 그냥 윤전기로 계속 찍어나는 그런 세계에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매일 늘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가격이 이런 바닥을 치가 사람들이 뭐죠 아우성인데 끄떡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Mass will always win. Scarcity will always win. 희소성이 늘 이긴다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배운 사람답게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야기를 보고 한 분이 또 의견을 남긴 겁니다. 수학은 의견 변동성 또는 불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학은 조용히 복리로 작용하며 의심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확신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연간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몇 법칙을 움직이는 수학입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제한된 공급은 풀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의견에 논평 남긴 사람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글을 남기죠. 욕하거나 이런 게 없이. 이 헤이디라는 아가씨가 남긴 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강 시장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 중요합니까? 만약 이 분야에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면 당신은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고 동을증어되는 프린트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약세장은 단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아가씨 글이 멋집니까? 강세장이 약세장이 뭐가 여러분 중요하냐 이야기죠. 좀 싸게 샀으면 좋았겠지. 더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회는 놓쳤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돈을 찍어낸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 정부는 돈을 얼마나 찍어내겠습니까? 달러화가 약세로 이렇게 아우성인데 원하는 달러에 비해서 얼마나 더 약세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여러분 투자해놓고 조금 여러분 내려갔다 해서 궁시렁거리는 상황에 내가 묻고 싶으면 그럼 다른 당신의 대안이 뭐냐 이야기죠. 그럼 살 거냐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로 지금 접어드는 겁니다. 통화를 완전히 그냥 노다주로 이런 퍼붓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대안이 있냐 이야기는 당신이 대안이 금괴 살 거냐 이야기죠. 금 ETF 살 거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 여러분들 상가 살 거냐 이야기입니다. 다른 대안이 뭐냐 이야기죠. 비트코인은 여전히 우리가 가진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그럼 당신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아가씨가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입니다. 에릭 트럼프. 뭐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는 지금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올인하면 안 됩니다. 10%. 이 똑똑한 친구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밝게 보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고 부자들 동향을 잘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보력이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피 같은 돈은 다 이런 귀하게 여기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베팅하는 폴리마켓, 폴리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밀리언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베팅에 48%가 찬성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런 뭔가 하니까 아마 저는 잘 모르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프로가 글을 읽다 보면 GTA 6라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게 오픈 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 선풍적이나마 인기를 끌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종류의 글을 방송 준비하다 보면 GTA 6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예, 아마 앞으로 출시되기를 기대하는 대형 액션 어드벤처 비디오 게임이 모양입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확률과 GTA6의 출시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일종의 예측 시장인데 사람들이 특정 미래 이벤트의 발생 여부에 돈을 걸고 그 확률을 계산합니다. 트윗은 비트코인이 GTA6 출시보다 먼저 10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48%나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 초대형 그런 비디오가 언제 출시되냐, 2026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절반은 부정하고 절반은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재미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죠. 언제 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언젠간 되겠죠. 뭐.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패밀리가 13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는 소식이거든요. 이제 트럼프 아들들이 운영하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에서 동향입니다. 아마 부동산 하다가 여러분들 암호화폐를 해보니까 그 부동산 시장이 너무 시시할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꼭 트럼프 일가 이익 때문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이제 미국의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의 효시이고 1등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가지고 유럽에 특화된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그런 소식인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참 많이 내렸죠. 220불대까지 내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이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한 겁니다. $10억 투자했네요. 10억 불 여러분들 가져가지고 사는 겁니다. 10억 불에 몇 개나 살 수 있을까요? 국가 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금과 같이 외환 보유고로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다시 240불 넘었네요. MSTR 너무 싸죠. 225불은. 오늘 아침 몇 주 샀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사는 방식이 몇 주 삽니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많이 살 수 있는 돈은 없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판텔라 캡탈의 CEO가 중국이 비트코인 100만 개를 구입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곧 시장이 강세장으로 접어들게 될 이유입니다. 이런 억만장자 펜툴라의 캡탈 CEO가 중국이 산다는 거죠. 중국이 사면 재미있을 겁니다. 중국이 사면 미국이 더 많이 살 거고 미국이 사면 또 중국이 살 거고 그렇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내일 한번 풀어가지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투자 같은 방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투자 방송 안 하면 뭐 하고 살 겁니까? 재미가 없어 가지고. 오늘은 이재명이가 뭐 했습니다. 그런 거 이런 방송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예? 오늘은 국힘당에 뭐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방송하고 살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죠. 너무나 시시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고 이제 알고는 그렇게 못 살죠. 얼마나 시시합니까? 너무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세상 살 수가 없는 거죠. 재미난 걸 해야 되잖아. 재미난 거. 그리고 좀 가치가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시시합니까? 조선일보 안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보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시시해가지고. 매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이야기하고 50년 전 이야기하고. 얼마나 태형적이고 여러분들 그거 한 건지. 여러분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응? 매일 앞으로. 매일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며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계속 흡수하지 않습니까? 투자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정직한 세계고 과실 있는 세계고 진취적인 세계고 미래지향적인 세계고 보람 있는 세계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공부학사님 안 하고 옛날에 뭐 다른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안 가는 겁니다. 시시해가지고. 무슨 뭐죠? 여순 반란 항쟁 사건을 다루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 1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대한민국보다 100배 나은 겁니다. 예? 이놈들 여기에 거목이 뭐라고 합니까? 중국이 100만 개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강시장을 갈 걸 봅니다. 얼마나 엄청난 정보입니까? 내일 당장 여러분 풀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술 분석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지 않습니까? 천재들을 자꾸 들어야 우리도 천재처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여러분들 한참 디자인 혁명할 때 벤저 다 여러분 타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장들한테. 좋은 거를 써보고 봐야 좋은 걸 안다는 거죠. 예. 미래 투자는 가설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죽을 써서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투자 안 하는 거고, 비트코인이 지금 죽을 쓰지만 곧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나는 오르든 안 가든 갖고 있을 거다. Someone just bought 얼마입니까? 6,400만 불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베팅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닥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돈이 없지만 6,400만 불을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잭 도시는 천재지 않습니까? 잭 도시가. 트위터를 만든 잭 도시가 뭐라고 합니까? 블록 자기 회사죠. 예. 3천만 불 사지 않습니까? 싸니까 사는 겁니다. 싸니까. 잭 도시가 사는 겁니다. 잭 도시가. 잭 도시가 항상 오른 건 잭 도시가 이러면 비트코인 미래를 밝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직 여러분들 행편 없으면은 지금도 7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뭡니까? 왈가불가하겠습니까? 징글징글한 겁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일본 보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사과하라고 당신들 사과 안 해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시시합니까? 잭 도시가 여러분들 자기 회사에서 3천만 불 들여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이 양반은 베팅을 이렇게 하구나. 이 보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두바이가 중동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첫 번째 정부가 됐습니다. 두바이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도시니까, 나라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비트코인 사야 돼요.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가지 여러분들 못 살 겁니다. 보세요. 뻔한 거죠. 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테드. 여러분 며칠 전에 테드 CEO 인터뷰 소개했지 않습니까? 테드가 얼마 사는 겁니까? 9,700만 원치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 때 고래들은 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미래를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몇십 년 전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번에 많이 내다 팔죠. 테드는 사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 테드는. 다 이런들 가설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여기 게리 글렌트 카돈 형님이죠. 동생은 게리 카돈. 두 형제가 다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글렌트 카돈은 미국에서 아마 부동산 재벌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모양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보다 수십억 달러 어째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가치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은 디지털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하다 이런 비트코인 해보니까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부동산 딱 시장 평균치 비싸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글렌트 카돈, 동시는 게리 카돈. It's going to eat everything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게리 카돈. 예, 이분은 아마 방송인이고 유명한 사람이 모양입니다. 맥스 케이저라는 분인데 저널리스트, 영화 제작자, 금융 분석가, 방송인. 예, 아마 그 분야를 투자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예. BTC는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거래입니다. 예. 전 세계에 단 한 명의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도 비트코인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답니다. 투자 수익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뭐라고 부릅니까? 비대칭 수익률, 비대칭 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투자 전문가들이 아무리 잘해도 따라잡아서 자산 성격이 다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런 특출한 펀드 매니저도 비트코인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면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여러분들 반대되는 이야기 하는 거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이자 트레이드인 갈레스 솔로웨이는 비트코인이 2026년 1분기까지 7만 5천 불 수준까지 현재 가격보다 30에서 50%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갈레스 솔로웨이는 2025년에 추가적인 상승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약세론을 믿는 거죠. 그죠? 약세론을 믿는 겁니다. 톰리는 강세론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12만 불에 20만 불 갈 겁니다. 강세론자하고 약세론자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토요일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